탄소 중립 과속 시나리오 결국 확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2050이라고 선포했죠. 자, 2050 탄소 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2050년도까지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다 전환을 하고 지금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어떻습니까? 화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오염시설 탄소 배출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2050년도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에 있는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2050 정책에 따라서 산업 생태계가 재편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산업 체계가 재편이 되는 가운데 가장 수혜지가 어디가 될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 이거예요. 과속 시나리오 결국 확정인데 이게 뭐냐? 2030년도까지 있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도 대비 40%를 주겠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탄소 배출량을 앞으로 10년 동안 40%를 줄이겠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장 제조업체 나오는 탄소 배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40%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그럼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존 시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기존 시설 다 죽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100% 바뀌는 건데 이걸 과연 10년 동안 해낼 수가 있겠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코딱지만 하잖아요. 코딱지만 하는 데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인다고 중국하고 미국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 이거야. 너무 조그만 나라가 탄소를 너무 빨리 줄인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이날 확정된 지금 오늘 확정이 된 거예요. 2030년 40% 줄인다.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줄이는데 감축 목표를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다가 공약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40년도까지 탄소를 40%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40% 줄여봐야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겠냐 이거야.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대가 심하죠.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소 배출량 40%를 줄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재편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그러면 탄소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지구적인 재앙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결국에는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현재 모든 산업 생태계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안 좋은 데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수혜지를 찾아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더욱더 빨리 개발이 되겠죠. 더욱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럼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안 크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거에 반영이 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에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한국경제신문사가 연 ASK 2021년도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어디를 가장 지금 주목하냐면 한국경제 나왔잖아요. 뭐냐면 그린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 이게 결국엔 탄소 중립선언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린과 디지털이잖아. 여기서 탄소 배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디지털은 결국엔 4차 산업이고 맞죠? 이거 그린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K 뉴딜이라고 해서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그 정책 중에서 가장 수혜지가 어딥니까? 새만금 아니에요? 그린 뉴딜의 1번지고 디지털 뉴딜의 1번지 아니고 어디가 새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린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메카 아닙니까? 여태까지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력을 통해서 또는 화력을 통해서 전기 생산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화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염 탄소가 배출이 되죠. 맞죠?
그래서 지금 화력은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화력을 없애고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력도 줄여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여가고 있으면 그러면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데 새만금에서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태양광을 만들잖아요. 태양광, 수상태양광하고 육상태양광을. 그 다음에 풍력발전. 맞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기에너지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거야. 그게 그 재생에너지 메카가 어딥니까? 새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100%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럼 정부 정책은 탄소 중립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일으키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느 쪽으로 몰리냐면 어느 쪽 몰리겠습니까?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돈과 어떻습니까? 물자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탄소 배출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만금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탄소 제로의 격에 맞는 쪽으로 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이 앞으로 추후에 이런 어떤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메카 도시 당연히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새만금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거기다가 지금 2040년도까지 더 줄였죠? 30년도까지 뭐 더 40%까지 이게 더욱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된 속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맞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린 뉴딜,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지금 변화가 되고 지금 SK라든지 이런 데는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통해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 100% 쓰겠다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재생에너지가 나오는 쪽으로 기업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발생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 갖다가 유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성장축이 변하는 겁니다. 성장축. 예전에는 경상도권에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됐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원자력, 원전들이 많잖아요. 원전, 화력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는 이쪽 서해안 새만금 있잖아요. 새만금 쪽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에 대한 축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쪽은 쇠하고 어느 쪽은 흥하리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쪽은 새만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흥할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에 맞물리고 세계의 어떤 흐름상 딱 코드가 맞춰지는 게 새만금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새만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새만금은. 알겠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요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최고죠. 맞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남북 이축도로 들어오고 지금 현재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 동서 이축도로 이거는 뚫렸죠? 이거는 개통이 됐어요. 지금 공사하는 거는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2023년도까지 완공이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는 이 공간인데 여기까지가 2023년도까지 완공이 되죠. 그러면 요 십자가 형태 남북 이축도로하고 동서 이축도로가 만들어지는 2023년도는 완전히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왜냐하면 이게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당연히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지는 내부 용지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탄력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남북 이축도로 동서 이축도로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군성공항 옆에 여기 국제공항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 국제공항 여러분들 막 어떤 분 된다 안 된다 막 맨날 그래. 여러분들 레고랜드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됐어요 안 됐어요? 큰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 새만금 공항은 무조건 됩니다. 뭐 환경단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지 결국에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공항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가 항만이 들어오죠? 여기가 스마트 수변도시잖아요. 그죠?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고 이게 지금 도로가 뚫리고 공항 항만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대하에서 이렇게 해서 인이철도가 들어오죠. 이게 그러니까 철도, 공항, 항만까지 그리고 도로가 십자가 형태로 뚫리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탄력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내부 용지인데 이 내부 용지가 매립돼서 관광 용지 뭐 개발되고 산업 용지 개발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치가 되죠. 그다음 공항 항만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 얘가 군산이고 김제고 부안인데 여기 두 군데는 시단이잖아요. 여기는 군이잖아. 그래서 근데 군이라고 해서 입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새만금하고. 그러니까 입지가 떨어지지 않은 군 단위면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수혜가 가장 높을 지역이 그래서 부안으로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군이지만은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입지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당연히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평가가 된 국면에서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크게 돈이 될 거냐. 물론 돈이 다 됩니다. 제가 여기만 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지금 남북이축 아닙니까? 맞죠? 남북이축인데 요 위쪽이 공항이잖아요. 그죠? 공항 쪽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개화도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현재 섬인데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 있고 의복리라고 하는 주거지역 있죠. 지금 주거지역이 이 남북이축을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맞죠? 그죠?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개화도라고 하는 섬에 이제 진입하는 부분들이 틀려지는 게 여기가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맞죠? 4차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요 남북이축도로 있잖아요. 이 6차선에서 8차선이에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개화도라고 하는 섬은 이제 군산이잖아요. 군산 그쵸? 공항에서 자 이게 옛날에 요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이 남북이축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되는 거야. 왜? 여기는 어떻습니까? 외딴 섬이었는데 이 도로가 뚫리면서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남북이축도로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이 섬에 어떻습니까? 유입하는 인구 유입량이 커질까 안 커질까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맞죠? 거기다가 이 도로가 2차선, 4차선 들어가는 진입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4차선, 여기 6차선, 8차선, 6차선이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 개화도 섬 전체가 어떻습니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의복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개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는 사실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부안의 가장 최적의 입지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땅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여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도로도 뚫려야죠. 잼버리도 개발돼야죠. 이거 다 개발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위에 어떻습니까? 항만 이쪽 신도시하고 연결되죠. 다. 내부하고 링크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공항 있잖아요. 공항역이 계속 되면서 당연히 부각 안 되겠습니까? 공항이 들어가면 그 공항하고 바로 연결도로인데 이게. 그러면 연결도로인데 여기 지금 이 땅이 지금 부각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땅하고 이 땅은 앞으로 계속 부각될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